자, 클래스 구성에서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메소드, 세 번째 생성자라는 게 있고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라는 게 있고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얘는 초창기에 이제 그 초기화 블록이니까 얘는 그냥 뉴에서 생성해야 될 변수에 대한 초기화 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맨 처음에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맨 처음에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쓰시게 되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용할 때 그냥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처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이름 뭐 이런 게 앞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메소드처럼 붙여지지 않는데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스태틱이 붙어서 스태틱 초기화 블록 스태틱이 붙어서 중괄호 열고 뭐 처리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메소드, 세 번째는 생성자, 네 번째는 초기화 블록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주로 여러분들이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멤버와 메소드가 주로 처리문 쓸 때 사용이 되어지게 되시고요. 이렇게 이제 생성자나 초기화 블록은 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게 되고, 객체를 생성하면서 값을 여기 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파라미터를 넣어서 값을 세팅하거나 초기화 시켜서 사용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고, 초기화 블록은 그냥 값을 뭐 맨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값을 지정해서 사용할 때 쓰시게 되는데, 요건 아직 안 배웠고 위에 거는 지금 배우셨죠? 배우셔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서드 설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메서드가 기능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능에 해당되는 것만 모아둬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는 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설계하는 부분하고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부분은 비슷비슷한데, 메서드는 보통 메서드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구현이 되어 있는 메서드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현이 안 돼 놓은 메서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현은 서로 다르지만 제가 실행하는 실행 명령문만 일단 처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 설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기능 설계는 이렇게 말로 한 거죠. 내가 더하기를 할 건데 명령은 더하기 이러면은 두 개의 숫자를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해서 더한 결과를 리턴해 준다. 이 기능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이런 걸 기능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쓰실 때는 메서드라는 놈을 써야 되겠죠. 메서드 이름을 쓰시고 가로 열고로 닫고, 그 중에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입력으로 집어낼 거는 뭐 인티자 두 개가 필요하다. 숫자가 두 개가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출력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이덴티다. 이렇게 써셔야 되고, 이때의 메소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메소드명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입력되는 것은 여기 인풋에 쓰시고, 출력되는 것은 리턴 타입에다가 쓰시고, 되셨나요? 근데 이런 거 이외에, 야, 이 메소드는 다른 데 밖에서 지금 쓸 수도 있게 만들 거야. 그게 퍼블릭이죠.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만들어진 건 절대 고칠 수 없어. 파이널이죠. 파이널. 아시겠죠? 올릴 때 메모리에 클래스에 접근이 되면 자동으로 올려줘. 그게 스태틱이죠. 스태틱. 이런 것들을 앞에다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을 제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쓰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이제 메소드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메소드명, 입력, 출력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일단 지정을 해서 써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써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객체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야, 이 객체가 뭐지? 라는 개념이랑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오퍼레이터 오브젝트 메인이라고 썼는데, 여기 보니까 메인이 필요하니까 메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시고,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이런 걸로 짜보세요. A 더하기 B를 하면 이렇게 A 더하기 B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제일 간단하지만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짜보세요. 그럼 두 개의 인티저를 받아서 쓰는, 그래서 인티저 두 개를 받아서 쓰시고 더하기니까 add라는 걸 이용해서 썼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대로 add 그 다음에 a, b 리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리턴해 준다. 그럼 여기가 더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에 해당되는 연산자가 있는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한번 만들어서 써보세요 라고 이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하기만 해드렸는데 이 스태틱 붙인 이유는 메인이 스태틱이라서, 메인이 지금 돌고 있는 게 스태틱입니다. 얘는 미리 올라오죠. 올라와서 실행할 때 올라가 있는데 얘는 스태틱이 아니면 뉴에서 올려야 되죠. 뉴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미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고, 똑같은 이름이 붙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납니다. 형태도 똑같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빨간색이 나니까, 자, 얘는 빼기에 해당되는 서브 두 개의 숫자를 받습니다. 빼기를 해서 리턴해 줍니다. 됐죠? 여기는 빼는 연산자, 빼기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메소드. 자, 곱하기를 하는 메소드는 저희가 멀티플라이 해서 멀티 MUL 이라고 일단 썼고요. A하고 B를 곱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만든 거죠. 자, 이제 나누기는 div 해서 만들었고, 이제 얘는 슬래시를 써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나누기에 해당되는 나누기 연산을 해서 결과를 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이런 건데, 나머지는 리마인드에서 저희가 리메인해서 REM이라고 썼습니다. A와 B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니까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돌려준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셨고요. 그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서 써야 되겠지만 이제 계속 입력하라고 시키면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그래서 테스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강제적으로 세팅했어요. 10과 5 이런 식으로 강제로 세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빼기 연산은 어떻게 하면 되지? 빼기 연산을 할 때는 빼기 연산,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는 거죠. 지금 여기 메소드를 이용한 연산 처리를 해라 이랬으니까 아래쪽에 만들어진 메소드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하기니까 이렇게 add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얘는 빼기니까 빼기에 해당되는 이제 서브스트랙에 해당되는 sub 이렇게 서브 이렇게 해서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연산은 여기 빼기 기호로 바꿔주시고 그 add 대신에 이제 subtract sub로 바꿔주시면 되고, 곱하기도 기호를 일단 바꿔야 되겠죠. 곱하기 밑에는 뭐 나누기, 그 밑에는 나머지 이렇게 연산 처리를 한 결과를 보여줄 거다. 곱하기는 multiply 그래서 multi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div 이렇게 쓰시고 remain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실행을 하시면 이것처럼 이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10 더하기 5는 15 빼기 10 빼기 5는 5 곱하기는 50 나누기는 2 나머지는 0 됐네요.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쓰시면 사용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소드나 클래스를 왜 만들까요? 이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 첫 번째는
메소드가 아니고 메소드. 예, 첫 번째는 얘가 코드가 반복이래요. 예, 코드가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코드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걔를 꺼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거기 하나로 만들어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되면 꺼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코드를 중복이 되니까 얘를 꺼내서 하나로 이제 저희가 하나만 만들고 그 하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든다. 다음 쪽에서는 얘를 불러 쓰는 거죠.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일단 재사용성 이렇게 있는데, 재사용성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걔를 빼냈으니까 걔를 다른 데서는 그 사용 하나로 만든 걸 계속 써야 되겠죠. 계속 써야 되니까 얘가 10군데서 빼냈으면 10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사용하는 게 이제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재사용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재사용성이 뭐 증가한다고,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했으면 관리가 용이하다. 관리가 용이. 왜냐하면 10군데 흩어져 있는 걸 한 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0군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고치는 것보다 한 군데 고치는 게 훨씬 더 쉽죠. 되시겠죠? 시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10군데를 다 고쳐야 되는데 9군데밖에 못 고쳤어. 그러면은 한 군데는 오류가 일어나죠. 아시겠죠?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만들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재사용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관리가 용이해지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복잡해지면 한 번을 쓰더라도 얘를 복잡해지면 이제 하나 꺼냅니다. 그래서 꺼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드가 중복이 되면 꺼낸다. 그 다음에 복잡하다. 복잡해지면 얘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예, 분리를 시켜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면은, 그래서 쓰게 되면은 일단은 코드 편집할 때도 편하고,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지 찾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면서 분리해서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서드나 클래스를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바 프로그램들은 야, 이것도 이렇게 분리해야 돼?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쪼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얘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엄청 이게 몇 줄씩 막 돼 있는, 한 줄, 두 줄 돼 있는 것도 막 쪼개서 메소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스가니까 클래스 만들어져 있는 걸 막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데, 이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분리를 많이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보셨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에서 리턴문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얘가 메인이 메소드 이름 보이드니까 리턴할 게 없다. 그죠? 그래서 메인 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되는데, 얘는 아무리 찾아봐도 리턴이 없어요. 중간에 이거 끝날 때까지. 여기가 메인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드 오브 메인의 끝인데, 메인 메소드의 끝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리턴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리턴 타입이 보이드. 그러면은 보이드니까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리턴하지? 얘는 전부 다 쭉쭉쭉 가다가 메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제 얘가 리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리턴이 된다. 이거 다 가고 나면 리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턴한다. 옛날 프로그램은 리턴을 반드시 써줬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어디로 리턴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다시 리턴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했던 대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리턴이라고, 리턴, 돌려다. 대신에 보이드니까 그 뒤에다가 값을 안 씁니다. 보이드라서 얘는 보이드죠. 그럼 얘는 보이드라고 썼고 이렇게 리턴을 썼는데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거는 생략 가능함. 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냥 리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생략 가능하게 된다. 근데 뒤에 거 보세요. 밑에 거는 스태틱이긴 하지만 인티저가 int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리턴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리턴하는 거를 주석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빨간 줄이 나옵니다. 마우스 카드 되시면 이 메소드는 must 반드시 리턴이 필요한데 결과가 인트여야 된다. int로 되어 있는 인티저에 해당되는 게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면서 컴파일도 안 됩니다. 되시겠죠? 실행도 물론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되시고요. 요거는 얘가 결과가 int로 나와야 되니까 리턴하면서 리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int라는 값이 나와야 한다. 타입에 맞는. 그래서 저희가 쓰게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int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시고 이런 얘기는 리턴이 꼭 필요한데 리턴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리턴 다음에 int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int의 값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얘도 이제 int가 필요하죠. 얘도 int가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결과라면은 그래서 리턴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리턴을. 되시겠죠? 써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